기업들이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하죠. 뭐 제가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험을 바탕을 해서 아마 기획이나 마케팅 직무에서는 회사들이 이런 인재를 앞다퉈서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생각하는 이 과정 자체가 나의 진로를 찾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강점이고 자기만의 전문성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경험을 해보는 차원에서 뭔가를 한번 팔아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업자를 낼 필요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재고도 없이 이런 판매를 경험해볼 수 있는 이유가 위탁 판매라는 비즈니스 모델 덕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판매자가 돼서 고객에게 주문을 받고 다른 데서 그 제품을 사서 고객에게 그대로 보내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입니다. 물론 물건을 사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그 돈은 들어요.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면 사업자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처음에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탁 판매를 비롯해서 요즘 온라인 사업이 정말 유행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월 1000만원씩 못 벌면 추천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유튜브만 보면 월 1000만원씩 버신다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 뭔가 유료 강의로 연결된다든지 무슨 판매 프로그램 이런 거를 광고하는 영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월 1000만원씩 버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위탁 판매를 전업으로 제대로 해보실 분들은 돈을 주고 그들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이 일이 나와 맞는지를 경험해보는 그 차원에서부터 뭐 유료 강의 듣고 프로그램 쓰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어떤 건지 경험을 해보고 이게 나랑 맞을지 각을 잡는 그런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해보면서 내 소질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인맥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아이템에 대한 시장 정보라든지 통찰력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업계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생 설계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게 모두 진로 탐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경험해보는 차원에서 소소하게 해봤는데 사실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판매한다는 게 그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팔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미 반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템은 누구도 정해줄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걸 팔라고 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정보는 시장에 풀리는 순간부터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보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어쨌든 제가 아이템을 정해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아이템을 팔아야 될까라는 방향은 잡으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팔까를 고르는 가장 기본 개념은 내가 파는 물건이 가성비나 가심비는 반드시 충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1차원적이지만 말 그대로 노가다를 통해서 저렴한 공급처를 찾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회사에서 구매 쪽이나 혹은 영업이나 기획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일이에요. 회사에 들어가시면 이제 부장님이 업무 지시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고객 프로모션을 할 건데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배포할 티슈를 최저가로 한번 찾아봐라, 이런 오더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일단은 사이트를 뒤지겠죠.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보실 거고 쿠팡도 보실 거고 혹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도매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조사해서 뭐 쿠팡이 제일 싸다고 할 때 부장님한테 가서 부장님 뭐 쿠팡이 제일 쌉니다,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욕먹죠. 엑셀에다가 한 5개 제품 정도 가격이랑 장단점 이런 거 정리해서 보고서 방식으로 드리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 부장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업체에 전화해봤냐고. 그러면 또 업체에 전화를 해서 내고를 해야겠죠. 네, 저는 무슨 회사 구매팀에 누군데 뭐 티슈를 100개 200개 구매하려고 합니다, 최저가로 얼마로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다 알아서 목표에다 추가해서 부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부장님 또 여쭤보시겠죠. 공장에 전화해봤냐고. 아닙니다, 판매하는 업체에만 전화해봤습니다. 그러면 공장에도 전화해서 최소 수량이랑 최저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라고. 아니면 뭐 해외 사이트에서도 알아봤는지, 국내에서 구매할 때랑 해외 뭐 타오바오 이런 데서 구매할 때랑 가격 차이 어떻게 나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공산품 중에서 중국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구매해오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타오바오에서 구매할 때는 얼마고, 그거를 뭐 컨테이너로 들여올 때 물류비 얼마고 관세 얼마고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한국에 있는 도매 업체한테 구매하는 게 더 쌉니다.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받는 게 더 쌉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시면 이 정도 업무는 우습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이런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얼마에 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업체에서 이런 개인을 일일이 상대도 해주지 않을 뿐더러 쉽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의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 내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은 얼마인가, 이 정도는 최소한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판매자들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형성돼 있는 소매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국내 사이트뿐만 아니고 타오바오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셔도 좋습니다. 제품들 중에서 해외에서 들여오기 좋은 제품이 있고 들여오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찾으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노출도 많이 되고 팔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방법에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저가를 찾아가지고 어느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제품을 올렸는데 경쟁업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경쟁업체도 가격을 내려버릴 수도 있고 그럼 나도 가격을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치킨 게임이 돼버리면 개인이 대량으로 판매를 하는 업자들한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제품의 가격이 고정돼 있다라고 할 때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속해 있고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실 때는 공장에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뭐 개선해 달라, 혹은 우리 회사 뭐 로고를 여기다 찍어 달라,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개인은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품질을 높인다는 개념보다는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세일즈 포인트를 발견해서 발굴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역량이고 기업들이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하죠. 뭐 제가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험을 바탕을 해서 내가 창의적인 인재임을 어필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마 기획이나 마케팅 직무에서는 회사들이 이런 인재를 앞다퉈서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턱걸이 기계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턱걸이 기계를 이용해서 뭐 플란체라는 동작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본능 있죠. 아니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제 암밴드라는 걸 해서 거기에 핸드폰을 거치를 하고 달리기를 하죠. 뭐 기존의 암밴드는 비닐 안에 핸드폰을 집어넣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조작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이건 노출형이어서 좀 더 조작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할수록 이런 세일즈 포인트 를 포착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강점이고 자기만의 전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판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할 거기 때문에 내 제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제품을 내가 대신 팔아준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힘들게 생각해낸 그 세일즈 포인트를 다른 사람이 너무나 쉽게 가져다가 카피를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나 자신만의 제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팔아주는 개념인 위탁 판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경쟁자가 이렇게 따라하기를 할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는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는 가심비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가심비는 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 혹은 나의 배경 지식, 전문 지식에 대한 신뢰.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가격 조사를 하고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쨌든 싸게 구입하는 구입처는 찾을 수 있습니다. 싼 제품을 찾아서 올리면 노출은 되고 팔리긴 팔릴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온다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제품에 대한 고민을 하신 다음에 가격뿐만 아니고 그 제품의 가치를 찾아서 어필을 한다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구매를 할 텐데 이것도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제품에 너무 공을 들인다기보다는 제품을 엄청 여러 개 올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제품을 올리면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고 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CS가 버거워질 수도 있고, CS가 많아지면 컴플레인이 뭐 감당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마케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탁 판매를 경험해보는 그 의미 자체가 아이템을 하나 정해서 세일즈 포인트를 잡고 잘 포장을 해서 시장에다 내놓는 것을 기획하고 경험해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많은 제품을 올리는 것보다는 소수의 제품을 기획해보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쟁자가 따라올 수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의 경험치가 많이 올라오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턱걸이 기계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평소 관심사나 고민거리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예시를 좀 더 드려볼게요. 우선 나라는 사람의 강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취미도 괜찮고 관심사, 일상에서 내가 받은 어떤 영감 혹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전문 지식,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 분야.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용품들이 있을 수 있고, 집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들이 있을 수 있고, 해외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다니다가 이거 한번 한국으로 들여와서 팔아보고 싶다, 그런 제품들 있죠. 텃밭 가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용품들이 있겠죠.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양한 조리 도구 같은 것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축적된 그 노하우라든지 쇼핑 팁, 이것을 통해서 나만의 더 좋은 아이템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업이나 전공이나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나만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좋은 제품을 보는 눈을 갖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라든지,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일하던 그런 여러 협력 업체들, 그들로부터 싸게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관심사가 없으면 관심사를 만드셔도 돼요. 평소에 자전거를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자전거를 타보면서 이것저것 하나둘 사보면서 이거 괜찮다 싶으면 내 쇼핑몰에 올려서 팔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두 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투자한 그런 모든 시간과 노력, 이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하다못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입고 있는 그 옷이라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생각하는 이 과정 자체가 나의 진로를 찾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뭔가 떠오르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계속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보내시다 보면 언젠가는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떠오르는 물건을 그냥 팔 수는 없어요. 내가 이것을 팔아도 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확인 없이 그냥 막 팔다가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내 머리에서 떠오르는 이 아이템을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